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법, 그리고 전쟁의 상처가 함께 남아있는 그런 세계의 판타지 보드게임 자반도르의 세계로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대마법사가 되기 위한 위대한 여정, 그 첫걸음. 지금부터 저랑 같이 떼어보시죠. 자, 기나긴 전쟁은 끝났지만 아직 평화의 시대는 오지 않았다. 어떠세요? 이 문장 하나가 자반도르의 분위기를 딱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마법은 분명히 살아 숨쉬는데 동시에 거대한 전쟁의 그림자가 아주 깊게 드리워져 있는 거죠. 바로 이곳, 바로 이 세계가 여러분이 이제부터 위대한 모험을 펼쳐나갈 무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자반도르의 세계. 마법과 전쟁이 어떻게 이 세계를 만들어냈는지, 그 역사와 핵심이 되는 장소들을 먼저 한번 둘러볼게요. 여기가 바로 엘프누드입니다. 아주 깊고 순수한 자연마법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죠. 그 길었던 전쟁에서 살아남은 엘프들이 이제는 세상과 등을 지고 이 깊은 숲속에 숨어 살고 있다고 해요. 그야말로 대자연의 순수한 에너지가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가볼 곳은 페얼입니다. 이름 그대로죠. 한때는 인간들의 도시가 화려하게 번성했던 곳인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전쟁의 상처만 흉측하게 남아서 언데드들이나 돌아다니는 그런 황량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근데요, 이런 위험한 곳에 꼭 기회가 숨어 있잖아요. 이 폐허 어딘가에 과거에 엄청난 보물들이 잠들어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모험가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기만 해도 으스스한 이곳은 바로 드래곤의 골짜기입니다. 말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건 뭐든지 집어삼킨다는 그 무시무시한 드래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정말 용감한 사람만이 전설로만 전해지는 드래곤의 비늘을 찾아서 이곳으로 발을 들인다고 합니다. 자, 방금 보신 이 장소들, 엘프누드, 폐허, 드래곤의 골짜기, 전부 다 하나의 거대한 사건을 향하고 있어요. 바로 인간과 엘프 사이에 있었던 대전쟁이죠. 이 전쟁 때문에 일프들은 숲으로 숨어버렸고 인간의 도시는 잿더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끔찍한 혼돈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마법을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시켜야만 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배경 이야기는 이쯤 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당신의 위대한 여정. 이제부터는 이 게임이 어떻게 바로 여러분의 대마법사 전설을 만들어가는 여정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드루이드의 탐험 일지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전설적인 대마법사에게서 영감을 받아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자반도르의 모든 지역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전설 속 대마법사를 따라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넓은 자반도르 세계를 탐험하는 바로 그 젊은 마법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각자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엘프누드 출신으로 자연의 힘을 다루는 엘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파괴적인 불의 마법을 연구하는 엘리트 메이즈가 될 수도 있죠. 지식을 찾아서 정령을 부리는 드루이드도 있고 저기 폐허에서 금지된 힘을 연구하는 네크로맨서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더 있고요. 저마다의 이야기와 특기를 가진 마법사들이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게임의 핵심 메커니즘을 알아볼까요? 마력을 다루는 방법. 모든 마법의 근원이 되는 이 마력을 어떻게 모으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마법사로서 여러분의 차례가 되면 보통 이런 흐름으로 진행돼요. 첫째, 자원을 찾아서 특정 지역을 탐험합니다. 둘째, 거기서 마력의 원천인 보석을 얻는 거죠. 셋째, 이 보석에서 마력을 쫙 뽑아내서 포션에 담아두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은 포션을 써서 강력한 아이템이나 마법책을 사는 겁니다. 탐험하고 보석 얻고 마력 뽑고 아이템 사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일종의 엔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마법이라는 게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단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사파이어는 물의 마법 지식만 있으면 다룰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보석이에요. 하지만 더 강력한 다이아몬드의 힘을 쓰려면 바람의 마법서라는 아이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하면서도 위험한 저 루비의 힘을 다루려면 불의 마법서를 손에 넣어야만 하죠. 결국 더 높은 단계의 마법을 쓰려면 그에 걸맞은 지식, 즉 마법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힘을 키우는 방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점수를 얻는, 그러니까 승리하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강력한 수호자와의 계약. 자반도르 세계에 존재하는 신화적인 존재들, 이 수호자들과 동맹을 맺는 거예요. 보세요.
숲을 지키는 고대의 존재 엔트부터 불 속에서 영원히 살아나는 불사조 피닉스까지 정말 엄청난 존재들이죠. 이들은 저마다 상상도 못할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과 동맹을 맺는다는 건 여러분의 여정에서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자그마치 120. 이 숫자가 뭐냐면요. 수호자와 계약을 한번 시도라도 해보려면 필요한 최소한의 마력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 정도의 마력을 모으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업적인 셈이에요. 그럼 이 계약은 어떻게 하느냐? 계약 경쟁이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마법 경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플레이어들이 각자 자기가 모아둔 마력을 이만큼 내겠습니다 하고 거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마력을 부른 플레이어가 수호자의 지지와 함께 점수를 싹 가져가는 겁니다. 점수 계산이 또 아주 재미있어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 예치랑 계약을 했다. 그럼 기본으로 5점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보너스 점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파이어 하나당 2점을 추가로 더 받는 거예요. 최대 12점까지요. 자, 그럼 여기서 전략이 나오죠. 다음 수호자가 예티가 나올 것 같은데? 싶으면 미리 사파이어를 잔뜩 모아두는 거예요. 그럼 점수가 뻥 튀겨지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수호자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게 이 게임의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파트, 최고의 마법사가 되는 길입니다. 이 게임이 과연 언제 끝나고 최종 승자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죠. 게임이 끝나는 조건은 아주 명확해요. 플레이어 중 누군가가 5번째 수호자와 성공적으로 계약을 맺는 바로 그 순간 시대의 끝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라운드를 마지막으로 게임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기는 걸까요? 승리의 열쇠는요,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모든 것 안에 숨어 있습니다. 수호자들이랑 맺은 계약에서 얻은 점수들, 또 그 수호자들의 능력에 따라서 얻는 여러 가지 보너스 점수들, 그리고 험난한 지역을 끝까지 탐험했을 때 받는 점수까지 이 모든 점수를 합산해서 단 한 명,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플레이어가 바로 자반도르의 새로운 대마법사로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루비에 담긴 금지된 불의 마법을 마스터하는 길, 아니면 고대 수호자들의 지혜를 구하는 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반도르에서 펼쳐질 여러분만의 전설이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